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미일 동맹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다음 순방국인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차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회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다며 굳건한 동맹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e face common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this region, and we are proud to b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Japanese people. 아베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위대한 관계와 신뢰 덕분에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본회담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주요 근거가 됐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뒤 연장을 낙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 막료장을 비롯해 고노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를 잇따라 만나 미일 동맹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한일 간 보조가 맞춰지지 않으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이득이 된다고 말했고 밀리 합참의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한국 측에 같은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한국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동아시아 순방의 주 목적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3년 사이 대북 제재를 크게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1일 갱신한 유럽연합 통합금융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개인은 3.5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 39곳이었던 기관과 기업은 84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제재 대상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철의 전 인민군 원수, 윤호진 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등 개인을 비롯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노동당 39호실 등 기관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2017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현재 개인 57명과 9곳의 기관 기업을 독자 제재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0월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rings the level of pressure, economic pressure and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European Union side on the DPRK to a maximum level.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금융거래와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11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전하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고안한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으로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다음 달 역대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북핵 6자 회담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직접 나서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12일 한국 강원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증이라며 핵협상은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연말 대화 재개 의향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큰 위험 요소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목표는 미한동맹 균열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불개입이라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원에는 연방정부 폐쇄, 즉 셧다운이 발생해도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의 마이크 크라포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이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앞둔 지난 6일 상임위인 국토안보 정부 업무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실종용사 기록수집소를 설립해 모든 관련 기록을 통합관리하고 모든 연방부처는 관련 기록을 수집소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독립적인 정부기관 성격의 실종용사 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감식하고 기록 전송과 기밀 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의 법안과 별도로 하원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지원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린치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이 벌어져도 참전용사 유해의 신원 확인과 발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 업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연관된 긴급 서비스로 분류해 해당 DPAA 직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일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시 해고 상태, 즉 펄로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들과 실종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dad, a combat veteran from the Korean War, used to say with equal humility, the heroes were the guys that didn't make it home.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으로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DPAA는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참전용사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0년대와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11일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는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새로운 악성 코드 샘플 7개를 공개하고 이들이 펀드 자금 탈취와 해커들의 원격 조종, 바이러스 침투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